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메테리얼을 적용할 건데요. 자, 물론 여러분들 모델링 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마다 만드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잘 따라오길 바래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메테리얼에 대해서 쭉 배워왔는데 물통을 만들면서 그 플라스틱 물통 안에 비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까지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요. 자, Shift A 눌러서 메쉬 안에 있는 서클을 가지고 올게요. 서클의 개수는 딱 16개 정도의 면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버텍스가 16개. 만약에 이거 내가 나 교수님 이거 쓸 줄 모르고 나 그냥 닫았는데 하시면은요. 펑션 9 숫자 키보드 위에 있는 자, 요 F9라고 써져 있는 이 친구를 열면 오퍼레이션 기능이 열려요. 이 상태에서요. 숫자 1 눌러서 프론트 뷰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를 익스트루드해서 이 면을 위로 뽑아 올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에디트 모드로 가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해서 위로 Z만큼 이렇게 뽑아낼게요. 자, 요거 수치를 저는 좀 맞춰가면서 할게요. 0.8 0.08이라고 썼네요. 0.8 이렇게 맞춰놓고 자, 안쪽으로도 익스트루드해서 스케일을 줄이고 싶은데 이때 줄이는 스케일은 0.7, 0.7, 0.7 오늘 만드는 거는 제가 이제 토콜로지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가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잡고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익스트루드 스케일을 S를 눌러서 이렇게 줄이고 얘 또한 0.7, 0.7, 0.7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Shift 탭 누르면 스냅이 켜지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페이스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버텍스를 기준으로 자, 스냅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클릭하고요. 얘가 스냅이 G를 누르고 X축으로 여기 있는 점만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땅 클릭하면 그쪽으로 가져요. 다시. 자, 이번에 스냅이 이렇게 누르고 G, Y를 누르면 나 얘만큼 Y축으로 콩.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나는 G에 X를 너만큼 캉. 그 다음에 다시 G에 Y를 너만큼 캉. 자, 요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그럼 다시 한번 G에 X를 너만큼 땅. 그 다음에 G에 Y를 너만큼 딱. 이렇게 면을 만들게요. 옆에 있는 애도 자, G에 이렇게 만들지 말고 반쪽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까지 좌표를 맞춰볼게요. G에 누구를? Y를 얘만큼 그리고 G에 얘는 어디로 갈까요? 얘도 G에 Y를 얘만큼 그리고 얘는 G에 X를 다시 얘만큼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Alt Z 눌러서 제가 요 반쪽은 다 날려버릴게요. 자, 버텍스 지울 거예요 하고 날리고 에디트 모드 풀고 나올게요. 풀고 나온 상태에서 모디파이어를 가지고 오는데 밀러 값을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다시 에디트 모드로 돌아갈게요. 제가 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자, 요거 이제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막대를 꽂을 거예요. 막대 면은 이쪽에서 뽑아낼게요. 그러면 숫자 3을 누르고 여기를 클릭해야겠죠? 숫자 3 면을 선택하고 얘를 익스트루드해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데 얘를 마이너스 1만큼 올려봅시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 요 상태에서 중간에 한번 끊을게요. 컨트롤 R 위로 올려서 여기까지. 자, 스냅이 걸리니까 Shift 탭을 눌러서 스냅을 우선 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마이너스 0.3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잡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다시 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돌려요. 면을 선택하고 숫자 3 눌러서 면을 선택하고 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익스트루드 시켜서 두 개를 탁 만나게 해줄게요. 이거 만약에 두 개를 탁 만나게 했는데 탁 안 만나졌어요. 우리가 어설프게 만났어요. 나중에 돌려서 우리 뭐 만들면 돼요? 엣지에 브릿지를 걸면 되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을 뭐라 그랬죠? 앵곤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얘가 뭐였어요? 쿼드, 그 다음에 얘가 엔곤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게요. 보통 이제 엔진으로 갈 때, 게임 같은 엔진으로 갈 때는 이 트라이앵글 형태로 다 모델링 값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런 삼각형이 연속되는 값으로.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이 쿼드가 잘 정렬이 돼 있어야지 예쁜 모양이 나와요. 이게 토콜로지라고 하는 건데요. 흐름을 보는 거예요. 간혹 이제 이 면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못해서 우리가 루프 컷을 하려고 했을 때 루프 컷의 흐름이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지 못하고 툭 끊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각형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치고 내가 이렇게 나눴는데 중간에 내가 뭐 나이프로 이렇게 면을 쪼개버렸어요. 그리고서 루프 컷으로 이렇게 자르려고 해서 보니까 루프 컷이 이게 안 먹네. 그리고 오히려 루프 컷이 이렇게 잘렸다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잘렸다가 여기에서는 안 그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면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꼭지점을 갔는데 얘를 이렇게 자르고 싶은데 그렇게 자를 수가 없게 되어 있다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두 개의 면이 생겼으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못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각형이라는 모형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삼각형이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각의 폴리곤이 갖고 있는 성격상 이게 트라이앵글이든 쿼드든 앵건이든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은 모델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켜서 쿼드의 중심으로 모델링을 계속 할 거예요. 그 면을 정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제가 숫자 2를 누르고 이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부터 먼저 할게요. 바깥쪽을 먼저 잡을게요. Alt를 누르고 이 바깥 라인을 잡고 자, Alt Shift 눌러가면서 여기 위에까지 같이 잡을게요. Ctrl B 눌러서 베벨을 만드는데 이 베벨을 만들 때 보통 여러분들 서플랩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프로필 타입을 커스터머로 맞출 거예요. 커스터머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수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은 제가 이렇게 놓고 자, 이거 약간 볼륨감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로 갖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0.05 이렇게 자, 이 정도로 잡고 세그멘트는 저는 4개로 맞췄어요. 이렇게 맞춰 놓고 자, 안쪽에 있는 애도 Alt를 눌러서 잡고 안쪽에 또 누가 있어요? 요 면도 같이 잡을게요. Ctrl B 눌러서 당겨서 놓고 자, 얘도 0.05 이렇게 맞출게요. 이렇게 맞춰 놓고 자, 여러분들 단축키 C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모드가 이렇게 오브젝트의 점선 면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데 우리는 지금 버텍스 상태로 바꿔놓고 작업을 할게요. 단축키 1번을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C를 누르고 자, 오브젝트의 버텍스를 선택하는 상태로 가고 탑뷰에서 보면은요.
지금 제가 여기하고 여기는 안 잡았어요. 이렇게는 안 잡고 나머지 여기 요만큼만 잡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여기로 맞춰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X축으로 0만큼 이렇게 맞춰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위쪽에 있는 애들도 얘하고 얘도 이렇게 해서 잡고, 자, 얘네는 스케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GY로 자, 위치를 잡을 거예요. 위치를 이렇게 해서 얘네는 한 0.2만큼 보낼게요. 자, 이렇게 보내놓고 다시 아래쪽에 요 부분을 S에 Y를 0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잡을게요. 자, 이번에는요, 요 부분, 요 두 점을 잡고 Y축을 기준으로 좌표를 0으로 만들고 싶어요. 일자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케일을 Y를 기준으로 0으로 해주세요. 그럼 일렬로 줄 서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지금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요만큼 또 요만큼 선택한 다음에 너는 G에 X의 좌표로 이렇게 콩 해서 움직였어요. 지금 저는 아직까지 스냅이 켜져 있어요. 자, 요 상태로 다 썼으면 스냅을 Shift O를 누르면 크고 키고 할 수 있어요. 끄고 키고. 자, 이렇게 일자로 세웠으면 이제 이번에는 이 위를 G 쪽으로 올려봅시다. 일렬로 맞춰진 애를 G 누르고 Y 눌러서 0.3만큼 딱 위로 올려서 요 간격을 벌렸어요. 자, 이렇게 벌려놓고 나서 이제 요 밑에 부분 잡아요. 이 밑에 부분 잡고 이 점의 스케일을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체크하고 0.07, 0.7, 0.7, 0.7 이렇게 바꿀게요. 자,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오므라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좌표로 움직여 봅시다. G에서 Y축으로 어디만큼? 좌표를 움직여 봅시다. G, Y 0.1. 자, 위로 올라갔죠? 이번에는요, 여기에 있는 이 점 다 잡을게요. 다 잡고 전체적으로 다 선택한 다음에 탑뷰에서 봤을 때 얘네를 밑으로 좀 당겨 볼게요. G, Y축으로 좀 더 내릴게요. 0.25만큼 내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이제 길다랗게 벌려놓은 상태예요. 저는 모양이 좀 그래서 얘는 조금 위로 올릴게요. G 누르고 Y축으로 이렇게 올릴게요. 그러면은 0.08 요 정도 이렇게 맞출게요. 자,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숫자 2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라인을 다 따라갈 거예요. 지금 요 안쪽에 이렇게 안쪽 밑으로 다 구멍을 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 선택하고 엣지를 다 나오게끔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Z로 내리고 얘를 마이너스 0.4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F를 눌러서 필러 채우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가 나름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지금 여기에서 면을 뽑을 때 면이 잘못 뽑혔어요. 자,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하고 다시 여러분들 요 모양 그대로 만들게요. 자, 저는 요 버텍스 수정하면서 꼬여있던 부분 핀이라고 그냥 그 밀러를 빼고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밀러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add modifier를 추가를 하는데요. subdivid surface를 추가를 해서 부드러운 정도를 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다지 부드러워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레벨을 조금 올려볼게요. 레벨을 2로 올리고 그 렌더를 3으로 올릴게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뭐 모양이 다듬어지기는 하였으나 자,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여기서 조절을 해야 돼요. 다시 에디트 모드에 가서 지금 제가 엣지를 선택하고 이렇게 각으로 잡혀서 우리한테 좀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정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정렬을 할게요. G, Y 누르고 이렇게 해서 뒤로 좀 빼고 같이 잡아야겠네요. 얘하고 얘를 같이 잡아서 G, Y 제가 밀러를 빼놓으니까 두 개를 같이 잡아야 되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있네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모양을 잡으려고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면 하나 더 추가해, 면 하나 더 추가해 항상 하는 거예요. 에디트 모드 해제하고 나가서 볼게요. 이거를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자, 쉐이드 스무스를 줘보세요. 스무스를 주면은 흐름이 더 부드럽게 보이죠?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는 면들이 조금 있긴 해 보이네요. 저는 지금 밀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씩 작업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두 번씩 작업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루프 컷으로 만드는데 여기 마우스 클릭하고 휠 굴리면 이제 면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쪼개놨잖아요. 만약에 안 생기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루프 컷. 그래서 여기 하나 잡고 이렇게 하나 잡고 가운데도 하나 잡고 자, 여기도 면이 다시 클릭. 루프 컷 마우스 휠 굴려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자 GY 눌러서 아니죠 컨트롤 Z GX 눌러서 자 나는 이렇게 하기 싫어요 하시면은 자 저는 여기도 잡을게요. 클릭 대도 자 클릭해 놓고 안쪽도 정리해야겠죠. 자, 요 안쪽 여기 라인에 맞춰서 위쪽에 하나 놔야 되고 루프 컷 바닥에 최대한 가깝게 여기가 끝인가 보고 이렇게 놓고 모양이 정리가 되졌나요? 자 여러분들 것도 모양 한번 살펴보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 지금 두께가 너무 얇잖아요. 그래서 저 여기에다가 애드에서 하나 더 두께감 주는 거 솔리디파이를 주고 자 수치는 0.01로 되어 있는데 0.1까지 해볼까요? 자,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얘 여기 우는 거 보이시죠? 우선은 얘랑 얘의 위치를 바꿀게요. 자, 위치를 바꿔놨더니 좀 덜하네요. 자, 요거 사실 먼저 해놓고 했으면 좀 덜했을 텐데 자, 이렇게 보니까 쉐입이 우는 데가 좀 보이긴 해요. 어쨌든 자, 우선 요렇게까지만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요 밑에도 하나만 루프컷 넣을게요. 에디트 모드에 컨트롤 R 눌러서 요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하나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얼추 자, 음료의 뚜껑 부분 위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우리 그 마우스 피스 되는 그 빨대 모양의 구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Shift A 눌러서 우리 UV 스피어 하나 가지고 오고요. 얘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제가 로테이트를 이렇게 X축으로 돌릴 거예요. X축으로 90만큼 돌려놓고 X로 90. 자, 이제 됐네요. 자, X로 90만큼 올려놓고 탑뷰에서 볼게요. 스케일을 줄이는데 Alt G 눌러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요 사이드에 들어가야 돼요. 얘가. 그래서 프론트에다가 놓고 우선은 G, Z 눌러서 위로 좀 올려놓고 얘를 스케일을 보면서 줄일게요. 이렇게. 자, 탑에서 봤을 때 G. 그 다음에 뭘로 내려야 돼요? Y축이네요. Y축으로 내리고 다시 스케일이 너무 작아지면 에디팅 할 게 없어서 G. 자, 요 정도로 놓고 에디트 모드로 갈게요. 자, 저는 지금 전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회전축이 틀렸나 봐요. 자, 다시 전체를 선택하고 R을 눌러서 이렇게 돌릴게요. 그럼 G축으로 돌려야 되네요. G축으로 마이너스 90도. G축에 마이너스 90도가 간 느낌이 아니죠? 다시 얘가 지금 글로벌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그쵸?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이렇게 다시 놓고 탑뷰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에디트에서 저한테 지금 요만큼의 지금 선택지가 있어요. 요거를 숫자 1을 눌러서 버텍스로 만들어 놓고 자, 여기까지 잡은 상태에서 스케일로 X축으로 0 이렇게 이동할게요. 그 다음에 G를 눌러서 다시 스케일로 X축으로 0만큼 가서 평면하게 만들어 놓고 엔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G를 눌러서 자 X축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요 라인에 맞출게요. 여기에 맞추고 다시 얘도 지금 이만큼 선택하는 거예요. 요만큼 여기까지 선택하고 자 스케일을 X축으로 0으로 당겨서 놓고 나서
G를 눌러서 다시 X로 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띵 하고 맞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전체 선택하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왔어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여기에다가 갖다 심을게요. 그러면 G, Z 눌러서 Z 눌러서 밑에다가 놓고 너무 밑으로 쑥 들어가면 이 스트로우가 나올 부분이 안 보이니까 요 정도만 넣을까요? 좀 더 넣어야 되나? G 이렇게. 자, 그리고 에디트 모드로 돌아와서 자, 얘가 지금 스트로우가 나와야 되는 면이 자, Alt Z 눌러서 풀고요. 저는 지금 요만큼을 요 부분을 잡읍시다. 이거 하고 자, 요렇게를 스트로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게요. 자, 사이드예요. 사이드 뷰를 누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시켜요. 방향 그대로 해서 입이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한 요 정도? 요 정도 뺄까요? 요렇게 뺄게요. 그럼 1만큼만 뺍시다. 1만큼만 빼고 자, 이 상태에서요. 저는 익스트루드를 루프 컷을 할게요. 루프 컷을 해서 여기쯤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쯤에 하나 이렇게 둘게요. 요 정도로.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여기가 밑으로 받쳐주는 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고 자, 익스트루드 해서 밑으로 뽑는데 뚫리네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G로 이렇게 앞으로 뺄게요. 근데 이렇게 G로 앞으로 뺄 때 얘 축이 Y축으로 빠져야 되네요. G, Y 눌러서 앞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게 하고 나중에 G, Z 눌러서 위로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놓고 그래서 요 밑에 탁 걸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요 상태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 스트로우 느낌이 나는데 에디트 모드로 가서 얘도 애드에서 제너레이트에서 이거 뭐예요? 서브 디비드 해주는데 조금만 난이도를 높여봅시다. 2개, 3, 아까 반대로 얘를 3으로 하고 얘를 2로 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추가돼야 되는 면들이 확실히 보이네요. 다시 에디트 모드로 가서 에디트 모드에서 컨트롤 R 눌러서 루프 컷을 여기에다가 바짝 떼주세요. 그리고 루프 컷 하나 더 여기로 그냥 둘게요. 여기에다가 바짝 하나 놓고 루프 컷 이쪽에도 하나 놓고 이거 사이드 뷰에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그다음 루프 컷 앞쪽에도 하나 이렇게 놓고 최대한 바짝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루프 컷 위에다가도 갖다 놓고 최대한 루프 컷을 최대한 바짝 위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탑뷰에서 봤을 때 사실 얘네들도 루프 컷을 하면 좋겠지만 컨트롤 R 눌러놓고 봤을 때 그립이 안 잡히죠. 이럴 때는 루프 컷보다 숫자 3 눌러서 자, 지금은 숫자 3을 눌러서 여기 면을 잡고요. 뭐가 낫겠어요? 인서트 I를 눌러서 페이스를 추가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페이스를 잡을게요. 이렇게 잡아놓고 만약에 내가 루프 컷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럼 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엣지 2번을 잡고 Alt를 누르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흐름 끊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결국에 이거 루프 컷 해도 아까 얘기한 토콜로지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 상태로 우선은 에디트 모드 풀고 나가서 한번 볼게요. 모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번에는 물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밑에에다가 놓을 건데 Shift A 누르고 우리 실린더 가져옵시다. 실린더 가지고 오고 실린더에서 자, 프론트 뷰에서 자, 이 친구 X축의 길이를 스케일을 조금 늘려줄게요. X축이란다. Z축으로 스케일을 좀 늘려줄게요. 스케일을 이 정도로 늘려놓고 그 다음에 G를 누르고 Z를 눌러서 밑으로 내리는데 이거 약간 겹치게 놓을게요. Alt Z를 눌러서 레이 값을 보면서 갑시다. 이렇게 누르고 여기를 넘어가지 않게끔 이쪽 한 정도에 맞출게요. G, Z 해서 이렇게 맞춰놓고 이거를 이제 여기 물통에 그립감을 주고 여기 이쪽으로는 위하고 아래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 스케일을 전체적으로 조금 키워서 오버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X를 눌러서 밑으로 내려서 한 4칸 정도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갈게요. 자, 에디트 모드에서 잘라내는데 요렇게 한번 자르고 요렇게 한번 잘라서 총 2개의 면을 갖게 만들어요. 컨트롤 R. 자, 중간 정도에 이렇게 한번 자르고 컨트롤 R.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서 자르면 안 되죠? 컨트롤 Z. 여기서 잘라야 돼요. 컨트롤 R. 여기에서 콩 찍을게요. 여기로. 그리고 나서 우선 요쪽에 닿는 면 스케일을 면을 선택하고 숫자 3이요. 3 눌러서 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콩 찝으세요. 자, 여기가 이 물통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S를 눌러서 이렇게 물통 안 여기까지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자, G 그다음에 H를 눌렀네요. G를 누르고 그다음에 Z를 눌러서 살짝 밑으로 내려. 자, 요렇게 하나 내리고 다시 루프컷 하나에서 중간에서 하나 잘라요. 중간에서 하나를 얘를 조금만 더 내리도록 하죠. 얘를 차라리 내려서 만들죠. 그러면 Alt 라인을 선택하고 엣지를 선택하는 거는 숫자 2예요. Alt를 누른 상태로 G를 눌러서 다시 밑으로 내려요. X 눌러서 이렇게 내리고 지금 저는 요 면이 이렇게 뚱뚱하게 뚜껑이 닫히는 그 경계면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숫자 3을 누르고 익스트루드를 해서 먼저 잘라서 여기 이렇게 한 층을 갖다 댈게요. 된 다음에 다시 숫자 2를 눌러서 숫자 3이죠. 숫자 3인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여기를 잡고 요렇게까지 익스트루드 시켜서 돌출시킬게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이 상태로 돌출시키면 전체적으로 스케일만 이렇게 커지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익스트루드를 해서 얘의 스케일을 요렇게 키우는데 익스트루드하고 스케일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키워놓고 요 밑에 있는 면들 숫자 2를 누르고 라인을 이렇게 잡을게요.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얘를 G를 눌러서 밑으로 좀 내려요. G, Z 눌러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고 자, 그러고 나서 에디트 모드에서 빠져나갈게요. Alt Z 해제하고 자, 지금 물병의 모양이 얼추 잡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스무스를 한번 줘봅시다. 서브디비드 서페이스를 똑같이 아까는 3, 2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주고 우리 이거 계속 루프컷 넣어서 중간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들 해제 시킵시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쉐이드 스무스를 해 넣으세요. 해주시고요.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루프컷. 자, 위쪽을 지금 우선은 꺼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만 보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에디트 모드로 다시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R 눌러서 이쪽에서 하나 잡고 짝 잡을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R 눌러서 위로 하나 잡고 다시 컨트롤 R 눌러서 요렇게 컨트롤 R 컨트롤 R 컨트롤 R 컨트롤 R 눌러서 이쪽도 더 잡고 싶으면 빤빤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밑에 면도 난 조금 더 디테일이 신경 쓰여야 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위에도 하나 다시 잡고 그러면 당연하게 저 중간에 잡은 기억이 없는데 자, 이렇게 하나 잡고 여기는 이렇게 이걸 만들기 전에 요 아래쪽은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제가 컨트롤 B를 눌러서 베벨 값을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베벨을 주고 요건 한 5개 정도 줄까요? 5개 하고 위드스는 0.05
좀 넉넉하게 줬어요. 넉넉하게 세그멘트는 5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은 숫자 3을 눌러서 자, 인서트 면을 추가하고 한 번 더 인서트 안쪽으로 쭉 드릴게요. 한 번 더 인서트 이렇게 놓고 얘를 G를 눌러서 Z 쪽으로 살짝 넣고 엣지 숫자 2번 눌러서 엣지 선택하고 다시 바깥쪽 라인 동그랗게 잡고 G를 눌러서 X만큼 조금만 더 얘도 올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물병이 살짝 들어갔어요. 이렇게 놓을게요. 에디트 모드 해제하고 밖에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이렇게 물병이랑 같이 올려놔 봤습니다. 아, 우리 여기서 안 만든 게 하나 있네요. 빨대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네를 다, 자, 알트 세트, 레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안쪽에서 좀 보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Shift A 누르고 실린더 하나 가지고 올게요. 실린더 갖고 오고 스케일을 좀 많이 줄일까요? 요 정도? 0.15? 0.15? 아까 얘를 이 튜브를 몇으로 만들었죠? 얘를 한 2m 정도 만들었었죠. 그럼 이렇게 놓을까요? 놔볼게요. 그 다음에 G를 눌러서 Y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G, X 눌렀을 때 그래도 길이가 제법 짧네요. 보면서 해야겠다. G, X 눌러서 이렇게 놓고 자, 이거 로테이트 값 살짝 줘서 이렇게 기울게 만들게요. 그러면은 R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축이 이렇게 하면 Y축이에요. Y 이렇게 해서 자, Y가 아니라 X축이네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축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R 누르고 X축으로 살짝 바깥쪽으로 뺄까요? 이렇게 놓고 G 해서 Y로 이렇게 밀고 탑뷰에서 볼게요. 포지션이 정확하게 맞나? 자, 탑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에디트 모드에 가서 조금만 더 길게 빨대를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지금 바닥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아랫면만 버텍스 상태에서 아랫면만 G, X 이렇게 뺄게요.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조명이랑 우리 이제 몇 가지 세팅 값을 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레이를 끄고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요. 숫자 패드 0을 눌러보세요. 숫자 패드에 0을 누르면 이게 모델링이 렌더링 됐을 때 보여지는 카메라 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카메라 뷰가 실행이 안 돼서 보니까 카메라도 없고 조명도 안 들었네요. 그럼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자, 우선은 애드 해서 저는 카메라하고 얘네를 좀 갖다 놓을게요. 자, 애드에서 라이트 하나 갖다 놓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썬라이트를 우선 세팅을 할게요. 썬라이트에 그 다음에 카메라들 갖고 오는데 자, 지금 카메라랑 얘네들이 다 여기에 가 있고 하나는 카메라는 여기에 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자, 지금 주광이 오브젝트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은 G를 누르고 Z를 눌러서 위로 뺄게요. 위로 빼고 다시 자, 카메라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카메라도 여기를 보고 있을 게 아니죠. 다시 G를 누르고 X를 눌러서 이렇게 빼고 이 상태에서 눌러볼게요. 카메라가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G를 눌러서 Y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자, 그리고 카메라 더 가세요. 그리고 X축으로도 이렇게 더 올라와야 되고요. X로 가까이 오고 자, G축으로도 이렇게 가까이 오고 우선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델링을 조금 더 완성을 시켜놓고 그 나머지 디테일을 다 맞춰놓은 다음에 얘 카메라는 따로 또 조정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조명을 받을 때 바닥면에 Shift A 눌러서 큐브를 갖고 올게요. 큐브를 갖고 오고 스케일을
이렇게 키운 다음에 에디트 모드에서 요 점과 요 점을 날려버려요. 날리고 그리고 나서 G 전체를 선택하고 G를 눌러서 뒤로 보낼게요. Y 뒤로 보낸 다음에 다시 에디트 모드에서 여기하고 여기를 잡은 상태로 컨트롤 B를 눌러요. 그럼 이렇게 잡히죠. 이때 얘의 수치를 조금 무리하게 좀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고 자, 좀 자연스럽게 둥그러졌나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바닥면을 제대로 맞춰야 되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지금 얘가 G, X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딱 붙었으면 좋겠어요. 착. 자, 그러면 이 상태네요. 이 상태에서 0을 눌러봤을 때 얘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R을 눌러서 Z축으로 로테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나중에 카메라 각도가 세팅이 딱 되지면 그러면 더 쉽게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얘 이게 커브 들어가 있는 저 곡면이 거슬리면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스무스 주면은 자연스럽게 꺾이겠죠? 자, 우선 저는 이렇게 놓을게요. 자, 촬영할 수 있게끔 세팅할 때는 숫자 0을 눌러서 보면서 가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조명 값을 한번 만져볼게요. 조명을 클릭한 다음에요. 조명 옆에 라이트 옆에 보면은 이렇게 전구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얘를 선택할게요. 이게 보통 0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저희는 값을 조금 올려볼까요? 지금 한 5000 정도까지 5000까지 올리면 빛이 엄청 세질 거예요. 그리고 앵글을 지금 저희가 탑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광의 각도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자, 렌더링 걸었을 때 이렇게 지금 완전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좀 빛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서 자, 얘는 요 정도 놓고 여러분들이 각도는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각도를 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서 잡으세요. 자, 보면서 뭐 나는 30도 정도 뒤에다가 아니면은 주광 같은 경우는 사실 나는 그림자를 만드는 게 더 의미가 있어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봐가면서 자,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포인트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우리가 포인트라고 해서 선택을 하고 났을 때는 여기에는 레디어스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레디어스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레디어스 값을 조절하면은 빛이 들어오는 크기의 범주를 잡을 수 있어요. 렌더 상태에서 볼게요. 렌더 상태에서 봤을 때 이렇게 더 탁해지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게 제일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사실 느낌이 이런 건데 얘를 G 누르고 이렇게 보이시죠? 빛이 움직이는 G, Y 눌러서 앞으로 이렇게 살짝 보내고 제가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렌더링 걸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이 밝고 뒤가 어두워서 극명하게 값을 주려고 일부러 계속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배치할게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이 파워하고 이 파워를 다르게 가고 싶다? 그럼 얘는 뭐 한 300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0. 요렇게. 우선 요렇게 배치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에 매테리얼 값 한번 넣어봅시다. 매테리얼 클릭하고 새로운 거 추가할 거예요. 추가하고 여자는 핑크지 뭐. 여자는 핑크. 요 느낌 한 번에 찾았네요. 자, 요 컬러 값 기억하세요? 저는 요 컬러 값을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거칠기만 살짝 줄여볼까요? 이거 지금 5인데 저 한 4까지만 줄여볼게요. 자, 그래서 요 느낌으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얘도 제가 만약에 얘랑 얘를 같이 찍었어요. 얘랑 얘를 찍었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컨트롤 L 눌러가지고 링크된 거 매테리얼 복사해서 써도 되고요. 자, 뭐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하시면 얘를 선택하고 아까 만들어 놓은 여기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름을 제가 핑크라고 할게요. 그냥 핑크 01번. 자, 우리는 핑크 01을 이렇게 가졌어요. 러프네스 값을 살짝 줄이고 가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애도 줄 건데 밑에는 위에 애랑 속성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전 그냥 하나 새로 만들게요. 그리고 똑같이 핑크, 얘도 똑같이 핑크인데 아까는 1번이었으면 얘는 2번이라고 하고 제가 색상 코드를 아까 기억하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미 복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그대로 갖고 오고 아까 얘 너프 값이 있었죠. 0. 뭐였죠? 한 0.4 정도 됐었나? 그냥 저는 얘는 조금 더 줄일게요. 0.1까지 확 줄여버릴게요. 아예 0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른 옵션 값을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자, 이 트랜스미션이라는 애가 있어요. 웨이트 값이 지금 0인데 1로 올릴게요. 얘를 1로 올리니까 무슨 이상한 이게 무슨 상황이죠? 느낌이 확 바뀌어버렸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우리 여기 보면은 씬이라고 있어요. 씬. 카메라 모양을 생긴 이 친구를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에 씬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렌더링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아마 여기 EB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사이클로 바꿔 놓을 거예요. 사이클로 바꾸니까 지금 렌더링 되고 있는 속도가 조금 걸리는데 자, 이렇게 사이클로 바꿔 놓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모델링을 하는지 제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CPU로 하는 것보다 컴퓨터의 GPU로 렌더링 하는 게 더 바람직해서 GPU로 바꿔놨어요.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지금 모델링해서 만드는 게 전부 끝났어요. 자, 제가 0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매테리얼 바깥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매테리얼에도 컬러 값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속성을 정해서 얘가 우리가 지금 만든 오브젝트가 예쁘게 보여질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세요. 예쁘게 보여질 연출을 해주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 두시면은 계속 렌더링이 실시간으로 걸려지니까 우리 오히려 차라리 이미지로 뽑아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요. 렌더링이라고 되어 있는 위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자, 여기도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여기에 지금 렌더라고 하고 위에 버튼에 이미지라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렌더링 되고 있는 이미지가 완성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뭐 굴절이랑 이런 모양들도 너무 예쁘게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요 상태에 그대로 세이브 에즈 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자, 매테리얼에 대한 기본적인 거 우리 연습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성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